네, 안녕하세요. NLP 콕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내용은 GPT와 파이썬의 환상의 콜라보입니다. 네, 논문의 제목은 프로그램 에이디드 랭귀지 모델스인데요. 우선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안부 인사를 먼저 묻겠습니다. 다들 추석인데 잘 보내셨죠? 구독자가 어느새 200명이 넘었네요. 200만 명은 아니고 200명이 넘었는데 이렇게 구독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논문들을 리뷰함으로써 보답을 하겠습니다. 논문을 리뷰할 게 엄청 많은데 이렇게 쉴 때는 쉬어야 되니까 바쁘게도 바쁘고 학기도 시작했고 해서 잘 못 올리고 있는데 저의 바램만큼은 논문만 읽고 논문 리뷰만 올리고 싶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라지 랭귀지 모델스가 리스닝, 추론 태스크인 거죠. 리스닝 태스크에서 피셔 프롬프팅으로 엄청난 성능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챌린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ncorrect listening이라든가 incorrect calculation이죠. 여기 오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언어 모델은 이런 수학 문제나 추론 문제를 풀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연구로 만들어진 랭귀지 모델도 있죠. 어쨌든 여전히 챌린지들이 자연어 문제를 보고 얘네가 추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챌린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과정은 사람도 최종 답안을 내기 전까지의 중간 추론 과정을 수학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은 종이에 써가면서 풀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일수록이요. 네, 그렇죠. 중간 과정을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인 오브 소트라든가 스크래치 패드스라든가 리스트 투 모스트라는 명시적인 추론 과정을 이제 LLM한테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발전이 더욱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널리 퍼진 방법은 체인 오브 토트 방법인데요. 최종 답을 위해서 중간 추론 단계를 명시적으로 생성시키는 방법입니다. LLM은 자연어 문제에서 단계별로 간단한 수식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다루거나 논리가 복잡하다든가 아니면 큰 숫자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방법을 적용하면은 말씀드린 단계별 수식 문제를 할 수 있지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에이디드 랭귀지 모델을 제안하는데 LLM에게 이런 리즈닝 스텝을 생성시키게 하고요. 근데 이 리즈닝 스텝을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계산해가지고 최종 답안까지 도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소타 LLM, 예를 들면 챗GPT라든가 바드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스는 다행히도 자연어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자연어 문제를 프로그램적으로 분해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연어를 이해하고 디컴포스하는 단계는 LLM을 통해서 하고 그런 것을 리스닝하고 해결하는 것은 외부의 솔버,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했습니다.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COT 방법에서 중간 리스닝 체인은 맞지만 추론 단계는 맞지만 계산이 틀려가지고 오답을 내는 상황에서 이런 브릿지를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PAL이 13개의 수학 문제와 기호 추론 문제에서 효과적인 것을 보이고, 코덱스는 뭐냐면 이 GPT를 코드 생성하게끔 파인 튜닝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를 사용한 PAL이 이 PALM,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든 모델이죠. 540B인데 파라미터 수가 에서 체인 오브 토트를 사용한 것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기존의 체인 오브 토트죠. 중간 추론 과정을 적게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답안을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인풋으로 이렇게 피셔 프롬프팅을 넣어줌으로써 얘가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가 들어왔을 때 다음과 같이 기존에 있던 피셔 데몬스트레이션을 보고 비슷한 형식으로 답을 추론하게 하는 건데요. 오늘 소개할 PAL은 다음과 같이 중간에
답안을 작성할 때 한 줄 이렇게 자연어로 쓰고 그 다음에 코드를 쓰고 자연어로 쓰고 코드를 쓰고 자연어로 쓰고 최종 답안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코드로 표현해서 이 과정을 모두 인터프린터한테 풀게 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퓨샷도 지금 PAL 프롬프팅을 준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처럼 만들게 한다. 퓨샷 프롬프팅은 다 알죠? K개의 예시를 LLM을 통해서 제시해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는 큰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이고, K는 보통 낮은 숫자인데, 낮은 숫자인 이유가 예시를 많이 넣어줄 수가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인풋 이런 토큰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가 예시 몇 개로 K개로 이루어지게 된다. 예시 K개와 새로운 X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Y 테스트를 만들게 하는 것이 퓨전 프롬프트이다. 체인 오브 소트는 중간 단계를 생성하게 하는 거죠. 예시와 함께 중간 단계를 줘가지고 중간 생각을 생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에이디드 랭귀지 모델스인데요. 자연어 문제 X가 주어질 때 자연 언어와 그리고 프로그램 랭귀지로 이 중간 생각 T를 구성을 해가지고 중간 단계를 계산하는 것을 인터프린터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야, 계산은 나 못하니까 너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프롬프트에는 최종 답안이 주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또 랭귀지 모델이 계산하면 안 되니까 다 위임을 시켜버리는 거죠. COT가 문제를 자연어로 분해하고 PAL을 사용해서 그런, 이게 내추럴 랭귀지거든요. 자연언어의 스타일에 맞는 프로그래밍 구문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LLM에게 계산을 맡기기보다는 프로그램에게 그것을 계산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그죠? 자연어와 프로그래밍 언어, 자연어와 프로그래밍 언어. 최종 답안은 얘라는, 이거를 다 이제 실행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 모든 벤치마크에 대해서 예시를 3에서 6개를 랜덤으로 선택해서 프롬프트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얘는 이제 퓨샷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PAL 스타일의 프롬프트를 포나 딕셔너리가 필요할 때 중간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포나 딕셔너리 같은 다른 그런 파이썬 문법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변수명이 그들의 역할에 맞게 지정이 돼야 된대요. 이 베스켓 안에, 바구니 안에 애플의 숫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변수명을 넣어줘야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뒤에서 검증을 한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의미 있는 변수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PAL은 COT 스타일의 모든 리저닝 체인, 예를 들면 뭐 SC라든가 리스트 투 머스트라든가 이런 COT 스타일의 리저닝 체인들을 전부 성능 향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해 볼 건데,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통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베이스라인은 다이렉트 프롬프트, 그냥 즉시 답안을 주는 거, 즉각적으로 답안을 주는 거. 두 번째는 체인 오브 토트, 중간 생각을 명시적으로 서술하는 거. 세 번째는 PAL, 제한하는 방법론이죠. 그리디 디코딩으로 템퍼리처는 0으로 코덱스한테 사용했다고, 코덱스와 PALM 540B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학 문제인데요. 초등학생 수준의 수식 문제예요.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죠. 그래서 중간 단계에, 이 단계에서는 자연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의미 있는 변수명만 사용해서 코드로만 구성을 했다고 해요. 다음과 같죠. 코드로만 있죠. 자연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또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GSM 하드라는 걸 만듭니다. 기존의 데이터는 0에서 8의 작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더 어려운 버전을 만들어서 7자리의 큰 숫자들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큰 숫자 계산을 언어 모델이 잘 못하기 때문에 7자리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호 추론입니다. 이런 빅벤치 하드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데이터셋이 좀 귀여워요. 펭귄스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리드가 있는데 이 펭귄에 각각에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하고 속성을 설명해가지고 8살보다 적은 펭귄이 몇 마리 있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랍니다. 이 펭귄이 막 추가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되게 다이나믹하게 하고, 이 두 개의 데이터셋 둘 다 물체를 트래킹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게? 그리고 세 번째, 날짜를 추론하는 거. 2월 달에는 얼마의 날들이 있습니까? 며칠 뒤는 얼마입니까? 365일 뒤는 며칠입니까? 이런 식의 문장입니다. 자연어와 코드로 또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알고리즘믹 태스크는 오브젝트 카운팅이라는 걸 합니다. 나는 뭐 한 개의 의자가 있고 두 개의 포테이토가 있고 뭐 콜리플라워가 있고 뭐 레터스 헤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몇 개의 야채가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덕이라는 단어를 4번 말해. 근데 절반은 꽉도 말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덕덕덕 덕덕 덕꽉 덕꽉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태스크를 시켰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다들. 네.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와 파이썬에 이제 some 네, 기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죠. 이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언어 모델에서 PAL을 코덱스에서 한 게 가장 높은 성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더 이제 파라미터 수가 큰 PALM보다도 지금 더 높은 수치인 거고요. 이 미네르바 540B는 뭐냐면 수학 문제용으로 얘가 파인 튜닝 된 친구입니다. 수학 문제만 풀려고 해놓은 친구인데 불구하고 지금 PAL 코덱스로 한 게 더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태스크에서 PAL을 사용하는 코덱스가 탑1 디코딩에서 소타를 찍었다. 이 당시 소타겠죠. 네, 그리고 이런 수학 문제를 파인 튜닝한 것보다 더 놀라운 더 좋은 성능이다. 대신에 COT에서는 코덱스가 뭐 PALM과 보다 낮은 것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었는데 PAL을 사용하면 다들 일관되게 더 좋다는 거죠, 성능이. 네. 그리고 또 하나 결과가 놀라운 게 뭐냐면 놀라운 건 아니죠. 얘가 분석한 게 뭐냐면 매스 수학 문제에서 GSM 하드가 뭐였죠? 7자리의 큰 숫자들을 계산하게 한 거였죠. 다이렉트 프롬프트에서 정확도가 엄청나게 드랍이 됐어요. 숫자만 바꿨는데 얘가 큰 숫자 계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COT에서 또한 엄청나게 드랍이 됐어요. 하지만 PAL은 드랍이 되긴 됐지만 조금 떨어진 61.5%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숫자는 COT랑 기본 다이렉트 프롬프트에서는 네, 크게 잘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PAL은 성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로버스트하게 이제 파이썬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해진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GSM 하드를 실패하는 주요 이유가 LLM이 계산을 틀려서일까 아니면은 큰 숫자 때문에 중간 단계를 추론 단계를 실수하는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버전의 COT로 평가를 했습니다. 큰 숫자가 있는 거, 7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7자리 이상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냥 한 가지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똑같은 생각, 똑같은 추론 단계를 만들어냈는데 숫자 계산이 틀린다는 걸 얘가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큰 숫자를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얘네가 그 이후에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추론 단계는 큰 숫자라고 하더라도 잘 한다는 뜻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멀티 샘플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어떨까? 이거 SC를 얘기를 하는 건데 SC가 뭐였죠? 샘플링을 한 개 이상 하고 K개 하고 메이저리티 보팅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가장 높은 답을 그 답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PAL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C랑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기호 추론과 알고리즘 추론에 대한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다 성능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PAL이 기호 추론과 알고리즘의 추론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런 얘기고. 근데 PAL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까? 지금 오브젝트들이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오브젝트를 트래킹해야 되는 문제들이었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늘려본 거죠. 근데 보시면 COT는 오브젝트의 숫자가 늘면은 성능이 막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에는 곤두박질을 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PAL은 이런 것들을 파이썬이 대신해서 트래킹 어떻게 보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PAL이 지금 이 코덱스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더 약한 LM에서도 통하는지가 얘네가 궁금한 겁니다. 더 약한 이제 네, 그러니까 코덱스는 지금 코드 다빈치 002 모델인데 더 작은 모델, 뭐 코드 쿠시맨, 코드 다빈치 001 이런 더 약한 모델에서도 일관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일관적으로 작동을 하며 더 코드에 관련된 내용이
능력이 좋을수록 더 많은 향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약한 결론적으로 더 약한 모델에서 통하고 더 강한 모델에서는 더 큰 향상을 보였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자연어만 다루는 LM에서도 통할까?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코드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도 얘는 텍스트 다빈치는 그냥 GPT입니다. 챗GPT는 아니고 그냥 GPT인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용으로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코드 어빌리티가 얘네가 약하거든요. 코드를 생성하는 약할 때는 COT가 더 좋았지만 지금 2, 3부터는 코드를 잘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코드를 생성을 잘 한다면 PAL이 COT를 이긴다. 그러니까 코드 LM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PAL이 자연어 모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충분하게 코드를 만드는 능력만 있다면. 네, 그래서 PAL이 파이썬 프롬프트나 인터프리터 때문에 더 잘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얘가 이런 프로그램 스타일의 프롬프트 때문에 잘 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인터프리터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냐를 지금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PAL을 그대로 사용했고 대신에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M한테 이번에는 그냥 이 결과를 너가 이 파이썬 프롬프트는 그대로 줄 테니 이 결과를 LM한테 계산을 시키게 한 거죠. 인터프리터 말고. 그랬는데 이 GSM에서 23.2점의 결과를 내었는데 다이렉트보다는 더 좋은 점수래요. 코드 스타일이. 하지만 인터프리터를 사용한 72.0에 비해서 한참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PAL이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인터프리터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변수명이 큰 영향을 끼칠까? 변수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피샷 데몬스트레이션, 피샷 이그샘플스를 줄 때 변수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커멘트만 넣은 것과 의미 있는 커멘트만 넣은 것과 의미 있는 변수명과 죄송합니다. 이게 다 넣은 거고 파란색이 얘는 지금 커멘트만 뺀 거고 얘는 변수명과 커멘트를 다 뺀 거예요. 보니까 변수명과 커멘트를 의미 있는 걸 빼면은 COT보다도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얘는 높게 나왔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 있는 커멘트 주석과 의미 있는 변수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추측하건데 학습할 때 좋은 퀄리티의 코드들은 의미 있는 변수들을 잘 쓰잖아요. 저희가 코드 퀄리티에서 변수명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변수명이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PAL 프롬프팅에서 변수명은 아주 중요하다. 네, 오늘은 자연어 처리 추론 문제의 새로운 방법론인 PAL 프로그램 에이디드 랭귀지 모델스에서 대해서 알아봤는데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중간 단계를 추론하는 겁니다. 지금은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지금은 의존을 했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더 잘한다면 지금 내가 파이썬을 잘하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쓴 거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더 잘한다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LLM과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시너지로 수정 답안이 더 좋은 정확성을 보존했다는 거고요. 더 큰 모델의 체인 오브 토트 방법론을 이겼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인공지능 추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지금 랭귀지 모델이 한계가 있으면 사람도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있다고 한다면 계산기를 쓰면 더 잘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계산기를 쓰는 연구도 이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더 나아가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코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되게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고 많은 이제 코드로서는 뭐 논리를 웬만하면 다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도 부족한 부분을 복잡한 로직을 복잡하고 반복하는 로직을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짜듯이 사람과 같이 외부의 뭔가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후 연구에서도 어떤 인공지능 모델 한계가 있을 때 큰 힌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계산기라든가 걔네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부의 뭔가를 사용해서 얘네를 도와줌으로써 더 큰 언어 모델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